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어른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다가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외롭지 않게 늙는 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이고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껴안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외롭습니다. 자식은 멀어지고 친구는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몸은 마음 같지 않고 말을 건네는 사람보다 말이 사라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품위 있게 늙는 10가지 지혜. 마음속에 하나씩만 담아두셔도 당신의 노년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1. 관계보다 거리를 관리하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죠.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가까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의 조건은 다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는 가까워졌다고 믿고 막 대하는 관계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이입니다. 조금 덜 연락해도 서운하지 않고, 조금 늦게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나는 사이. 관계는 관리가 아니라 거리로 지키는 겁니다. 그 거리는 멀어서도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마치 정원의 핀 꽃을 바라보는 거리처럼 너무 멀면 향기를 느낄 수 없고 너무 가까우면 꽃을 다치게 하니까요. 노년의 관계는 마치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도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런 관계를 한두 개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압도하지 못할 겁니다. 2. 대화보다 고요를 사랑하라. 말이 많던 사람이 늙어서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노인네가 말이 없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잘 말하는 법이 아니라 잘 침묵하는 법입니다. 고요는 생각을 정리하고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벼운 대화보다 무게 있는 고요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묵직한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지는 법이죠. 침묵의 시간은 마치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처럼 불필요한 생각들을 솎아내고 정말 중요한 감정만 남겨두는 과정이죠.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성장입니다. 침묵 속에서 찾은 자신의 목소리는 어떤 외부의 소리보다 선명하고 깊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손짓이 아닌 따뜻한 존재감으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이가 선물하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이는 시간이 만들어준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3.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말이 입에 붙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삶의 연륜은 자랑이 아니라 묵묵한 배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혜를 말로 가르치려 들기보다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설명보다 기분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논리보다 분위기, 가르침보다 유쾌함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말을 줄이고 잘 웃고 가볍게 반응하는 태도.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이 낯설더라도 비난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벽은 허물어집니다. 세대 간 차이는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당신도 한때는 기성세대를 답답하게 여기던 청년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어른, 그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4.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늘 새롭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잃는 것입니다. 꽃을 보며 감탄하지 않고
기술을 보고 나는 몰라 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빠르게 낡아갑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배움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써보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그 순간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건 젊음을 선택한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배움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게 된 것, 그 작은 성장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영상 통화 거는 법,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는 법. 이런 작은 도전이 당신의 세계를 넓힙니다. 배움은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기억력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유지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더 젊고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고립이 아니라 혼자 있음을 즐겨라.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고립된 채 살아간다는 감정입니다. 고립은 끊김이고 혼자 있음은 연결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으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관심이 없어도 세상의 속도가 빨라도 내가 나와 친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단련하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지고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6.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라.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흔한 실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 존중받아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이로 얻는 게 아니라 태도로 얻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점원에게도 택배를 들고 온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어른. 그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반말하지 않는 태도, 조용히 배려하는 손짓.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태도들이 당신을 괜찮은 어른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결국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만들어가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태도가 앞서고 주장보다 배려가 앞서는 삶. 그런 삶이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품격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7. 인생은 결국 감정의 기억이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떠올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는가, 내 마음이 무시당하지 않았는가, 나를 미소 짓게 했는가. 이 모든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늙어갈수록 논리적인 설명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남기세요. 지혜롭고 조용하게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은 잊히지만 감정은 몸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필요한 건 날카로운 이성보다 다정한 시선입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더하고 판단보다 공감을 선택하는 태도.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은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어른, 툭툭 어깨를 다독여주는 어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어른. 그런 어른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른을 기억하고 그 곁에 있고 싶어 하죠. 결국 인생은 감정을 주고받는 여정입니다. 논리보다 따뜻함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8. 체면보다 진심을 택하라.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란 단어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괜히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무시당할까봐 도움도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외롭지 않게 늙는 사람은 체면보다 진심을 택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진심을 잃으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체면은 혼자 지키는 것이고 진심은 사람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입보다 눈빛으로, 설명보다 침묵으로 마음을 전할 줄 압니다. 쓸데없는 경쟁에서 물러나고 어설픈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걸 선택하죠.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늙어간다는 건 사람을 얻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시보다 겸손, 지적보다 공감, 주도보다 배려. 이 모든 걸 몸에 익힌 사람은 조용하지만 깊고 강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곁을 내어주는 어른은 결국 그런 사람입니다. 9. 비교는 관계를 병들게 한다. 쟤는 자식이 잘 돼서 나는 저 나이쯤에 더 열심히 살았는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늙을수록 비교는 독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오늘 더 여유로워졌는지, 오늘 더 따뜻하게 대했는지. 그게 삶의 진짜 성장이고 외롭지 않게 늙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비교는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맙니다. 남과의 차이를 세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남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덕에 웃고 누군가는 손주 덕에 위로받고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에 만족합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행복을 살아가는 겁니다. 늙는다는 건 그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지켜온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따뜻하게 늙어가게 만듭니다. 10. 떠날 준비도 삶의 일부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이 삶을 떠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만남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매 순간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헤어짐을 준비하기에 작은 인연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외롭지 않게 늙는다는 건 끝을 아는 사람이 매일을 성실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더 온전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을 안다는 건 모든 인연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 대화도, 이 만남도 기억 속에만 남을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히 말하고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 감정이 따뜻할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건 점점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독이 아닌 품위로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지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가장 깊은 통찰은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삶이란 결국 사람과의 관계고, 관계란 결국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롭지 않게 늙는 첫걸음입니다.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어른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